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올해 현안 보고로 수행된 연구입니다. 온라인 학습 학력 인정 해외 사례 분석이라는 연구로 진행되었고요. 그 결과를 발표드립니다. 네, 이 연구에서 4개 국가의 그 온라인 학습 학력 인정 사례를 탐색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20분 안에 이것들을 이제 다 발표할 수 있을까가 조금 고민인데 굉장히 어, 빠르고 중요한 지점을 주목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뭐 전쟁이라든지 자연재해, 뭐 코로나19 같이 공공보건의 위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긴급 상황에서 학업 중단이나 그다음에 그런 학업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라인 학습의 가능성이 계속 요구되어 왔었고요. 온라인 학습 경험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건 여러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우선 기존 학교 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한테 대안적인 학습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개별 학교가 학생들한테 필요한 모든 경험을 제공하지 않고도 학교 밖 기관이라든지 전문가, 자원을 토대로 의미 있는 학습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을 엽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요구에 더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의 학력 인정 제도의 그런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중등교육 수준에서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그 초중등 온라인 학습의 학력 인정에 대한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온라인 학습 체제 정책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국가 사례를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사례입니다. 미국의 온라인 학습은 기술 발전이랑 교육의 민영화에 따른 교육 시장 확대에 따라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1980년대 그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었고, 뭐 정치인, 교사, 연구자, 정책 위반자, 뭐 경영자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권자들이 본격적으로 온라인 학습을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온라인 학습의 확대에 크게 기여한 주체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교 교육이 온라인으로 전환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장의 확장, 회사의 성장이 사실 그 동력이라고 많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 수준에서 미국 온라인 학습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온라인 보충 과정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 대학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는 AP 과목 중에서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패스하지 못한 수업을 더 추가로 듣고자 할 때 온라인 학습을 파트타임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추세는 최근에 전일제 온라인 학교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그러니까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이 초록색이 무상의 그 전일제 온라인 학교가 주 전역의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주에서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해보면 35개의 주랑 이제 워싱턴 DC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공립학교가 운영돼 있고 이 모든 학년이라는 건 K부터 12학년까지를 일컫습니다. 이 미국의 전일제 온라인 공립학교 설립이랑 운영 주체는 다양합니다. 주 당국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그리고 그중에 주목할 만한 게 차터스쿨이 이제 이 온라인 전일제 온라인 학교 설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그 2021년, 2022학년도 기준으로 나온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이제 전일제 온라인 학교에 등록된 학생 중에서 이 온라인 차터 스쿨에 등록된 학생의 비율이 58.3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반을 훌쩍 넘지요. 음, 이 온라인 차터 스쿨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차터 스쿨은 그 정부의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기는 하는데 일반 공립학교랑 다르게 주나 그다음에 교육부의 그런 규제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그런 자율형 공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20년 동안 이 차터 스쿨이 되게 성장해 왔는데 그 뒤에는 차터 스쿨을
여기저기 관리해주는 민간교육 관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홍보에서부터 학생 모집, 교사 채용, 교육과정 제공,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기업들이 차터스쿨 뒤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전일제 학교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민간 교육관리단체의 어, 지원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 또 재밌는 건 최근 일부 주, 그다음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기존 학교 교육에 그런 온라인 학습을 적극적으로 접목하는 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시 정책인데요. SBBL 뭐 이런 정책 이름인데 이게 뭐냐면 학교 기반 온라인 학습 정책이고요. 2023년에 교사노조랑 그다음에 이 뉴욕시랑 원격 학습을 확대하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부 직원의 원격 근무도 허용하고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좀 넓히자라는 계약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는 지금 2024년부터 학교가 원하면 일부 과목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가 제반 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LMS를 사용할 수 있으면 이런 정책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뉴욕시가 승인을 하면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부터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사례의 이제 특징과 시사점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20년간 고등학생들의 그런 과목 선택권 확대를 목적으로 온라인 보충 과목 과정이 운영되어 왔고, 이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 전일제 온라인 학교 많이 개설되고 있고, 온라인 차터 스쿨이 굉장히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개방형 온라인 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민간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고, 교육의 공공성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시사점을 우리한테 던져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캐나다 사례입니다. 캐나다에서도 미국처럼 시간제, 그리고 전일제 온라인 학습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캐나다에서는 주로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목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온라인 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다른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 캐나다 온라인 과정은 교육부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그림이 주 기반의 그런 단일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주고요. 이 파란색은 교육청 기반이 여러 개의 복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이 주와 교육청 기반인 거.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주는 조금 열악한 주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에서 개발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 지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캐나다에서는 사실 온라인 과정을 대부분 교육부나 지역 교육청이 개발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 이 온타리오 주의 이야기입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2019년 3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합니다. 2023년, 2024학년도에 졸업하는 학생들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서 온라인 학습을 의무화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처음에 발표했을 땐 4학점, 졸업학점 중에 4학점은 무조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굉장히 큰 반발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학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게 학생들한테 더 많은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평생 교육을 위한 방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라고 밝힙니다. 이 온타리오주에서 온라인 학습을 이제 의무화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그런 과정을 개발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 EBS 격인 TVO, TFO라는 이 두 기관입니다. 왜 두 기관이냐면 온타리오주에서는 영어도 사용되지만 프랑스어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TVO 왼쪽 그 빨간색 그 표시하는 그 네트워크에서는 영어로, 그다음 TFO에서는
프랑스어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캐나다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입니다. 캐나다 사례에서 중요한 특징은 주 정부,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미국 사례랑 좀 차별적인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온라인 학습 의무화 정책은 온라인 체제를 구축하는데 단순히 그러니까 그 학생 뭐 학교 교육의 유연성 요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려줍니다. 근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이 온타리오주의 그런 온라인 학습 의무화 정책이 발표되고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그중에 비판 지점 중에 하나가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한테 어떤 점을 시사하냐면 온라인 학습에 있어서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 교사 교육이라든지 학습 공급망 구축, 관리, 그리고 학교 지원 서비스 이 여러 차원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굉장히 숨가쁘게 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 사례는 영국 사례입니다. 영국 사례도 참 재미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전일제 온라인 학교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인디펜던트 학교가 우리나라 로 따지면 사립학교고 굉장히 비싼 사립학교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 학교 형태로 전일제 온라인 학교들이 많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온라인 학습의 우수 사례로 여러 국가에서 소개됩니다. 영국에서는 이 사적 교육 부문, 그러니까 사립학교 중심으로 온라인 학습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이것은 영국 교육 시스템 특징 때문인데요. 영국 교육 시스템 특징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는 영국에서 홈스쿨은 합법적인 교육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에서는 연간 학기 의무 출석 일수를 제한하는 그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결석률이 좀 높은데요. 그래서 이 학생의 결석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되게 영국에서는 중요한 정책적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영국에서는 한 학교에서 소속된 상태에서 학생이 또 다른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중 학교 등록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규 수업에는 한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만 학교 밖에서 다양한 온라인 학습을 받고 있고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교육 부문에서 온라인 학습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또 그 풍경이 많이 바뀝니다. 공립학교에서 전통적인 대면 교육 방식이 유지되어 오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좀 이제 잦아들면서 홈스쿨을 선택하는 학생이 많아지기도 하고 결석하는 학생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 전통적인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이 이탈하는 현상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방법을 모색 중이고 그래서 온라인 학습이 그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서는 이 사적 부문에서 온라인 학습이 막 생기고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온라인 과정들이 개설돼서 학생들이 그걸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교육부가 서둘러서 규제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9월에 그래서 교육부가 그런 정규 온라인 학습 서비스 제공 업체 기준, 그다음에 교육의 질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온라인 학습 인증 제도라는 거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약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온라인 과정들이 개발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인증제도 계획을 발표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조금 있었습니다. 온라인 인디펜던트 학교 사례인데요. 캠브리지 홈스쿨 온라인 이라는 학교이고 굉장히 이제 우수 사례로 많이 공유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플렉시 스쿨 방식이라고 해서 실시간이 아닌 그래서 뭐 시간제로 등록해서 나머지 시간을 흥미에 따라 유연하게 또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교가 운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교실 안팎에서 뭐 학생회 활동도 하고 그다음 방과 후 활동, 사교 활동, 뭐 경시대회 준비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온라인 전일제 온라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인디펜던트 학교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많이 증가되고 있는 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영국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입니다. 이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민간교육기관의 주도로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그런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지향과 부합되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국 사례에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미국과 유사하게 온라인 학습의 그런 공공성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립학교에서 이 온라인 굉장히 질 높은 온라인 교육이 막 이제 제공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또 사회적 차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영국 사례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영국 사례의 또 다른 시사점은 개방형 온라인 학습 체제 구축과 함께 이 온라인 학습 기준을 교육청 또는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합니다. 네, 멀리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프랑스 사례이고요. 프랑스 사례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앞 세 개의 사례랑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프랑스의 교육 제도는 5가지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의 자유, 무상교육, 중립성, 세속성, 의무교육이라고 하고 이런 가치에 근거해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온라인 학습은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교육부는 학교에서 그런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국립 원격교육센터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이 CNED라고 하는 이 국립 원격교육센터를 수립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 학습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CNED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직업교육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40개 분야에 대한 200여 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CNED 제공 교육과정의 유형을 조금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왼쪽 칸이 의무 과정입니다. 의무 정규 교육과정, 그다음에 의무 선택 과목 교육과정. 이 두 개는 전부 다 의무이고 꼭 들어야 되는 학생들이 사전 승인을 받아서 국가교육과정을 정규 교육과정을 전체를 듣는 것이 의무 정규 교육과정. 그다음에 일부 선택 과목을 듣는 것이 의무 선택 과목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자격 요건에 부합하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들으면 공식적으로 그 결과가 학력으로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사전 승인이 필수이고요. 그렇지만 자유롭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전 승인이 필요 없이 자유정규 교육과정이랑 자유선택 과목 과정에서는 음, 돈을 내고 그다음에 사전 승인은 받지 않고 이런 수업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수 결과에 대한 그런 공식적인 학력 인정은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CNED 제공하는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프랑스는 그 국가에서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 기관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원거리에 있어서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자료를 프린트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떤 기기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CNED에서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교육 과정은 수화,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 학생들 지원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파트랑 연결해서 그런 교사들을 그 학생들을 지원하도록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 CNED에서 이 대부분의 교육 과정은 교육부 소속 교사들이 직접 가르칩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교사를 뭐 채용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지원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아니라 교육부에 소속된 교사들이 직접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이 프랑스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입니다. 프랑스 사례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산하의 그런 CNED, 국립원격교육센터에서 중앙화된 방식으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교육청 산하 조직이 필요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교육 기간, 내용, 방법, 평가, 뭐 이런 것에 이제 동일한 기준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의 온라인 학습 체제는 굉장히 가치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프랑스 교육 제도가 추구하는 가치를 토대로 구축되었고, 그다음 일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런 교육부 소속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교육 제도의 핵심 가치가 온라인 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이 표는 이 4개 국가를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이 각 국가에서 온라인 학습의 그런 학력 인정을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다양합니다. 미국이랑 영국, 캐나다의 경우는 교육 선택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확실하고 프랑스에서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하는 그 목적이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간제, 전일제 프로그램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공제에 따라서 미국이랑 영국은 민간 주도라면 캐나다와 프랑스는 정부 주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의 표준화 정도도 민간 주도를 하고 있는 미국이랑 영국은 굉장히 비표준화 되어 있었고 캐나다의 경우 중간 수준의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프랑스의 경우는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마다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마지막으로 이제 제언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경기도교육청이 이제 개방형 온라인 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을 학력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 기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그 제도가 어떤 목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방향에 따라 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비대면 교육의 한계가 있음을 이 모든 국가에서 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의 그런 한계를 보완할 방법을 함께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 사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이제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온라인 학습의 그런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